산업인공지능을 접목한 스마트 제조혁신 가속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원프레딕트의 조준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원프레딕트를 이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좋은 자리를 빌어서 간단한 회사 소개부터 저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프레딕트는 해전기기 등 산업 설비를 대상으로 한 지금의 고장과 사후의 예측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현재 8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인원의,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인원의 70%는 R&D 디비전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같이 기술 개발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에 매우 포커스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의 핵심 기술은 PDM 기술입니다. 그 기술의 코어 기술을 저희는 다양한 실증 사례와 함께 PDM에 대한 탑 기술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결과로 2020년에는 가기정통부 통한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시리즈 C 투자까지 유치하게 되어 동종업계 스타트업에서는 가장 많은 VC 투자를 유치한 기업입니다.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프레딕트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이렇게 한 장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산업 설비들, 작은 유닛이라고 할 수 있는 모터에서부터 라지 스케일의 스팀 가스터빈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개축되어지고 있는 1차 단의 에셋 데이터인 다양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도메인 지식과 인공지능이 접목된 인더스트리얼 AI, 즉 산업 인공지능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결국 이제 산업 설비에 대한 고장에 대한 진단과 예측, 나아가서 루트 코즈와 함께 레코멘데이션까지 드릴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인 저희 세션 발표는 국내 제조 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조금 환기를 드리고 그 해결점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산업 인공지능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제조 산업 인더스트리 안에서 어려움은 큰 세 가지의 어젠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조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이슈로 인한 낭비되는 비용입니다.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15%까지 단순히 생산으로서 생길 수 있는 품질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게 이슈인데요. 이 부분을 산업인공지능을 접목한 예지보존 솔루션이 2%에서 3%만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상당히 큰 ROI를 개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의 노령화 및 지식 증발의 이슈인데 현재 2020년 기준으로 근로자 평균 연령이 42.5세입니다.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37.4세였던 나이에 비해서 매우 높아진 수치이고 기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이 수치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산업 설비를 관리하시고 있는 이제 스페셜리티를 가지고 계신 공무팀이라든지 보전팀이 암묵적인 지식과 어떻게 보면 이제 노하우죠. 산업 설비에 대한 노하우가 지금 데이터화돼서 이제 예지보조 솔루션으로 접목돼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마이크로한 거, 이제 매크로한 측면으로도 말씀을 좀 드리면 ESG 경영 측면에서도 이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ESG 경영 안에서 이 소셜 그리고 세이프티적인 관점에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운타임이 이제 폭발이라든지 화재 아니면 인명 사고까지도 이제 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의 어떤 그 예지보조 솔루션을 통한 이제 산업인공지능이 드릴 수 있는 예측 대응과 최적화 솔루션을 드릴 수 있다라는 어떤 주제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느냐? 현재는 이제 설비 관리에 대한 전략이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비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업그레이드라든지 부품 교체 시점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사후 정비 내지는 조금 중요도가 높은 설비에 대해서는 TBM 방식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매우 과잉 정비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잘 관리되어지지 못하는 스케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기술의 어떤 발전으로 인해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통한 즉각적인 도움을 어떻게 보면 이제 혁신을 많이 도입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이 블랙박스화 되어 있는 이 데이터 안에서는 잘 정제되어 있는 고정 데이터가 더 우선적으로 필요가 한데 이 산업 설비를 다루시는 다양한 인더스트리에는 아직까지 고장 데이터가 잘 관리되어지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프로젝트는 이런 전반적인 어려움들과 산업인공지능을 접목할 수 있는 주안점을 가지고 차별성이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즉 저희는 단순히 인공지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도메인적인 지식, 즉 해박한 산업 설비 지식과 거기에 맞물리는 물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엄청 고도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스 앤 컨스를 전방적으로 다 트레이드 오프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해서 산업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디지털 브레인이라는 이제 키워드 안에 가디1이라는 제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현재는 4개 제품이 되어 있고, 제가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제품은 이제 모터이고, 서브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유의식 변압기를 대상으로 해서 보다 높은 어떻게 보면 진단 정확도를 드리고, 나아가 예측 진단을 드릴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터보 같은 경우에는 라지 스케일, 전월 베어링의 어쩌면 스팀, 가스터빈, 그리고 원심 압축기와 같은 어떻게 보면 대형 회전체의 어떤 설비에 대해서 고장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럼 다양한 솔루션 중에 저희가 오늘도 부스로 나와 있는데, 가디언 모터에 대한 산업 인공지능이 접목된 예지 보존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모터가 산업 설비에서 전기 사용량의 어떻게 보면 90%가 넘습니다. 즉 공장을 가동함에 있어서 모터로 인해서 시작이 되고 모터로 인해서 중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차가 나면 잘 관리되어진 모터가 어떤 인더스트리를 막론하더라도 상당히 큰 ROI를 제공할 수 있다는 키워드가 있고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모터라는 이 고장의 모드는 내부적으로 기계적인 결함과 정기적 결함 큰 카테고리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모터 내부의 기계적인 결함이라면 베어링과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정기적인 결함이라고 하면 고정자와 회전자 결함입니다. 즉 이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모터를 관리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고장 모드를 기계적인 결함과 정기적인 결함을 동시에 다 커버리지 할 수 있어야지만 모터 예지 보존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디언 모터는 일반적인 모터에 물리적인 어떤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MCC 캐비넷 안에 전류 센서, 전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DAQ라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측기를 이용해서 2가지의 큰 피처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설치와 함께 종합적인 커버리지를 할 수 있다. 서두에 말씀드린 정기적인 결함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결함도 전류 데이터를 통해서 가디언 모터가 검증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 특징인 이 가디언의 손바닥 반만한 이 계측기의 어떤 이즈 오브 인스톨먼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MCC 반환에서 매우 간단한 작업 용량이 필요한데, 그 안에서 이제 전류를 어떻게 공급하기 위한 전원 공사를 최소한 하고자 저희가 이제 DAQ라고 하는 이 주황색의 마스터 DAQ를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슬레이브 형태의 이 데이지 체인인데 POE 방식입니다. 하나의 전원만 공급하면 나머지 MCC 반에 있는 다른 계측기에는 POE 타입으로 랜 케이블만 연결하시면 전원 데이터와 계측되는 데이터가 한 번에 다 이어지고, 저희가 계측하는 데이터는 사스 형태로서 이제 라우터 형태로 데이터를 넘기게 되는 스타일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피처는 종합 커버리지. 단순히 전류 데이터를 이용해서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결함까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실 거는 전류 데이터를 저희는 기반으로 해서 고정자라든지 회전자, 당연한 전류 데이터에서 나올 수 있는 고장인자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결함까지도 저희는 어느 정도 얼리 디텍션해서 알려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좀 더 저의 이 제품에 대한 논리지를 좀 더 보태기 위해서 진단에 대한 원리를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떤 시퀀스 때문에, 어떤 도메인 때문에 저희가 유타 다른 MCS 기반, MCSA 기반의 제품과 차별성이 있는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류 데이터를 통해서 고정자라든지 전류 결함을 본다고 하면 모터가 일반적으로 인풋이라고 하는 이제 전압을 들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구동되면서 전류 데이터의 어떤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매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회전 주파수 옆에 고장이라고 하는 어떤 고장 모드에 대한 피처가 특성 인자가 보이게 되면 이렇게 츠파드 형태로서 사이드 밴드에 이런 피크 값이 튀는 현상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결함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고정자와 회전자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 에어 갭이라는 형태의 어떤 온라인을 이루면서 계속 회전하게 됩니다. 회전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기계적인 결함이라고 했던 이제 베어링과 축에 대한 어떤 고장에 대한 인자가 오면 이 진동값이 축을 타면서 들어오면서 이 균형을 이루던 에어 갭이 매우 미세합니다. 미세하지만 이 에어 갭이 이그러지면서 생길 수 있는 내부 자기장의 변화,
그리고 이 기전력과 함께 토크 값이 변하면서 상전율이 변하면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즉 앞에서 보이는 이 특성 인자와 비슷하게 기계적인 결함에 있어서도 전류 데이터의 어떤 변화 값이 특성 인자로서 확인할 수가 있고, 단순히 저희가 이런 데이터 값을 주파수 분석으로만 결과값을 보는 게 아니라, 마크 베이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데이터는 전류 데이터로 오게 되지만 저희가 도메인 논리지에 좀 더 포커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파수뿐만 아니라 시계열계의 어떤 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제어 변환, 다양한 DQ 변환, 팍스 데이터라든지 저희가 모터에 대한 고장에 대한 인재로서 물리적인 어떤 지식을 동반해야 될 부분에 있으면 다 인재로서 알고리즘을 다 녹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디플로이 하듯이 모터에 바로 대면 OK NG가 나오는 형태는 아니고요. 대상 설비가 공정이 되면 초기 학습이라는 단계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의 모터의 어떤 커런트 스테이터스를 보고 거기서 기반한 점점 모터가 열화되면서 상태가 나빠지는 형태를 학습하면서 그리고 또 재학습하면서 고도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의 어떤 최적화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류 데이터를 통해서 고정자와 기계적인 결함을 보는다고 하는 업체들은 MCSA 방법, 이제 모터 커런스 시그니처 어널리시스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저희와의 차이점은 그 데이터를 저희도 다양한 랩 테스트라든지 실증 사례에서 검증을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 어떤 규격이 있습니다. ISO 기준으로 했을 때 MCS 방법의 어떤 고정자에 대한 결함을 볼 때 쉽게 말씀 좀 드리면 정상 데이터의 3상에 대한 데이터가 결함에 대해서 저항값을 저희가 차등해서 줘도 큰 변화로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ISO 규격이고요. 두 번째는 IEEE 미국 전기학회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정상 대비했을 때 결함의 저항값을 차등해서 줬을 때 큰 변화가 없다.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전류 데이터를 통해서 고정자의 레이어 쇼트, 어떻게 보면 프로그레스 하면서 열화되면서 볼 수 있는 어떤 모터 내부의 권선 단락은 MCS로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착안해서 저희의 다양한 알고리즘을 녹인 데이터로서는 이런 식의 결과값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와 다르게 정상 대비해서 결합값을 줬을 때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고장 모드를 4가지로 나눠놨듯이 베어링, 편심, 회전자, 고정자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 자체가 고정자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반응을 해야지만 고정자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역시 알고리즘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데이터 값이 고정자에서만 피크 값이 튀는 것으로 확인해서 분명히 모터가 만약에 유지보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멈췄다고 하면 기계적인 결함이 어떻게 사전에 원인이 됐겠지만 결국 멈추게 되는 원인은 고정자의 단락이거든요. 3상이 단락되든지 레이어의 어떤 단상이 끊어지는 현상인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솔루션으로서 저희가 가디언의 차별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보면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너무 파괴되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화면을 말씀 좀 드리면, 저희가 웹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들어가실 수가 있고 부여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들어가시게 되면 가디언은 모터에 대한 상태를 3가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상일 때 녹색, 그리고 주황색일 때는 관찰, 주의로서 3가지에 대한 모터 상태를 한눈에 보시기 쉽게 들어가자마자 대시보드에서 파이 차트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로우 라인, 정션 라인, 어떻게 보면 다른 공장 라인처럼 총합적으로 자리에서 오늘 이 모터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한 장 더 넘기게 되면 그러면 다양한 모터 중에 어떤 모터가 진짜 주의가 필요하고 어떤 모터의 어떤 설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세세한 어떤 정보들을 보여드리면서 유지보수를 하시기 좋게 또 제안을 좀 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저희가 진단드리는 어떤 알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왜 이렇게 결합값을 줬는지에 대한 트렌드 차트를 또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가 모터에 대한 고장이라고 했던 기계적인 결함,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결함 안에 있는 4가지 고장 모드에 대해서 전체적인 트렌드 차트를 다 보실 수가 있고, 단순히 트렌드 차트만 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 값에서 왜 Y를 제공해 드립니다. 어떤 값에서
피값이 튀었고 어떤 회전 주파수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이게 아주 브리플리하게 드릴 수 있겠지만 결국 원하시는 대답은 이 모터가 어떤 결함인지, 어떤 결함에 의해서 원인이 되었는지를 가디언 모터는 제공해 드립니다. 고장의 모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모터는 회전자 결함입니다. 회전자 결함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피처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제공해 드리는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사례는 고정자를 얼리 디텍션 했던 부분이랑 이제 추구를 했던 케이스 두 가지를 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요 같은 경우에도 쉽게 말해서 이제 HI, 이제 헬스 인덱스라 해서 건전성 지수인데 0일 때 정상, 그리고 1일 때 고장이라고 저희는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0.6일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과 0.6은 한 단계 격상되었기 때문에 이때 저희는 알람을 드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 데이터 값이 점점 피크 값이 올라갈 때 이때 고객사에게 분명히 고정자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얼리 디텍션 드렸었고 이 13일이라는 일자는 이 뒤로 모터가 진짜 멈춰서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았던 실증 사례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도 고정자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루트 코즈로 인해서 멈췄는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터가 고정자의 어떤 영향으로서 열화되면서 상태가 급격히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3일이라는 것은 이 업체가 13일 뒤에 어떻게 사후 정비를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지하 수심 150m에 있는 수중 모터이기 때문에 결정을 디시전을 내리셨을 때 가디언 모터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결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디언은 분명히 얼리 딕세션으로 고정자의 열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축에 대한 어떤 사례인데 이거 역시 좀 보시기에는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헬스 인덱스에 대한 변화값이 저희가 10월 15일 날 변화값이 있었다라는 데이터 값으로 드렸고 11월 7일 날 공교롭게도 또 고장이 나서 멈췄던 이거 역시 한 20일 정도 사전에 얼리 딕테이션 드렸다. 이게 단순히 어떤 한 모터에 대해서만 저희가 결과값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모터 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식의 관리 포인트가 놓쳐지고 루스되는 부분이 많은데 가디언 모터는 이렇게 한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즉각적으로 전체적인 모터의 상황을 다 볼 수 있다. 이게 꼭 고압 모터도 관리 중요도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멈췄을 때 생산이라든지 수율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중저압 모터들, 그 그레이 존에 있는 이 모터들도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프랙티컬한 저희의 세일징 포인트입니다. 네, 저는 그럼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